제가 인터넷 보니까 흑자는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한 번에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100% 사실 아닙니다.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흑자입니다. 저 40대 대가잖아요. 흑자는 없어요. 저 색소레이저 아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레이저 톤이 10번보다 싼데 이거를 통해서 원장님 병원에도 흑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유, 스테디셀러죠. 흑자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흑자가 왠지 없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훨씬 덜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색소에 되게 민감하고 기미, 검버섯, 흑자 이런 것들을 떼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흑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내뿜는, 근데 색소의 해포 개수가 많으면은 더 많이 생기겠죠. 백인은 덜하니까 덜 생기고 황인종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종은 당연히 흑자가 더 적고 황인종은 흑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안 좋을 수 있죠. 대신 백인종이 피부암이 훨씬 많아요.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흑인종은 피부암이 거의 없습니다. 햇빛에 반응을 거의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황인종은요 화이트 태닝을 하고 백인종은 태닝을 해요. 옛날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요 태닝이 일종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피부를 태우는 거야. 근데 백인종은 피부 태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색소가 잘 안 생기니까. 그래서 몸 시뻘개지는 거예요, 태닝하면은. 황인종들은 시뻘개지기보다는 까매지잖아요. 까매지고 거기서 심해지면 시뻘개지잖아요. 근데 백인종들은 그냥 시뻘개지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흑자는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한 번에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100%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팍 하고 없애뜨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흑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흑자가 생기는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각질 세포가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닌 세포가 햇빛을 받으면은 색소를 만들어서 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색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UVA, UVB, UVC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DNA의 구조물을 깨트리는 햇빛이 있어요. 이 각질 세포 있죠. 얘네 DNA 구조물을 깨버려요. 그러면서 얘가 이 무서운 놈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으니까 계속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면서 여기 까매지는 거죠. 이게 바로 흑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더 미쳐 날뛰어요. 그러면 얘가 각질 세포랬죠. 그럼 뭐 할까? 얘가 각질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위에 각질을 덮어요. 이러면 이제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흑자는요, 위에 덮는 게 없이 평평한 거, 그게 흑자예요. 그 검버섯은 위에 뚜껑이 있는 거, 그게 검버섯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검버섯이나 흑자나 비슷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흔히 생각하면 흑자, 검버섯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흑자는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주근깨, 잡티 있잖아요. 그것과 흑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잡티랑 주근깨도 또 달라요. 얘는 선천적인 거예요. 주로 빨간 머리 소녀 M 보면 주근깨 있죠. 네. 백인들한테 훨씬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주근깨는 신기한 건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잡티는요, 햇빛에 의해서 우리 멜라닌 세포가 보호해야지 라고 색소를 내보내는 정상적인 반응인 거고, 얘는 사실 비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얘는 각질 세포가 깨진 거예요, DNA가.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생기는 데는요, 흑자가 또 생기기 쉽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제거를 하더라도요, 피부 보호막을 잘 설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습제 잘 바르고 피부에 대한 자극 줄이고, 시술이 필요하면 피부를 재생해주는 시술과 함께 해서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만 추가적인 흑자 생성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검버섯이 있고 어떤 분은 검버섯 없잖아요. 햇빛을 많이 본 사람은요 30대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피부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주냐 안 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진짜 벌벌 때 미리 알아놔야. 맞아요. 미리 알아놓고 미리 관리를 하면요 흑자 안 생깁니다. 저 40대 대가잖아요. 흑자는 없어요. 저 색소레이저 아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흑자라고 검색만 해도 인간용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효과 있어요. 네, 있어요. 대신 피부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피부 표면에 색소가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갉아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식초 바르고 밀가루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는 뭐예요? 강산이죠. 강산으로 피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효과 당연히 있겠죠. 밀가루는 뭐예요? 마찰이 있죠. 물리적인 박피. 식초는 화학적인 박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근데 지워지기만 해요. 피부가 깨지잖아요. 흉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레이저 받아야 돼요. 대신 장점은 여러 번 받지 않아도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흑자입니다. 그러면 딱 한 번으로 흑자를 제거할 수 있는 시술이 뭔가요?
시술은요, 레이저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피부의 겉부분에 있는 멜라닌 입자들을요, 한 번에 태워서 날려버릴 수만 있으면 어떤 레이저든 다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피코 7호 레이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색소의 파장이에요. 멜라닌 흑광도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532가 있고 7호가 있고 694 같은 게 있고 1064. 그럼 532가 흑광도가 7호보다 3배는 높습니다. 문제는 혈관에 대한 흑광도가 훨씬 높아요. 혈관에 대한 흑광도가 높다는 건요, 레이저가 혈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이 자극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세포를 더 미쳐 날뛰게 해요. 그래서 얘는 부작용이 셉니다. 그래서 7호 때 파장을 쓰는 게 혈관에 대한 흑광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혈관은 거의 자극하지 않고 색소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리팍 같은 거 있잖아요. 흑자를 제거해주는 되게 유명한 레이저거든요. VSLS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기계화 시킨 거예요. 편하게. VSLS가 뭐죠? 이게 뭐냐면은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흑자를 없앤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색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색소가 한 번에 사라져요.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나노 532 파장이에요. 나노 532가 있었을 때는요, 이거 쓰고 나서 흉터 되게 잘 생겼어요.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 기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기법에 가장 맞는 거는 이 레이저죠. 피코 7호. 굳이 리팟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 7호 파장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흑자가 한 번에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흑자는 더 진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각질세포가 있고 멜라닌 세포가 있잖아요. 문제는 얘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제거를 안 해요. 얘 제거하면요, 백반증이 생겨요. 이거는 아예 색소세포 죽어버린 거라서 거기는 하얗게 뜨거든요. 회복 안 돼요, 영거에. 마이클 잭슨이. 네, 맞아요. 마이클 잭슨이 전신 백반증이 생겨가지고 옛날 사진 보면 어디는 까맣고 어디는 하얗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중간 단계인 거예요. 사람들 오해하는 게 일부러 하얗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일종의 그 병인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통해서 얘를 죽이면은 여기 위에 백반증 생겨요. 그거는 레이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겉에 있는 걸 제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얘는 남아있죠. 얘는 여전히 자극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DNA가 망가진 거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겉에만 잘라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도 미쳐 날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레이저 자극을 또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열받는 거야. 아, 얘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기분 나쁘네? 색소 좀 먹어라 하면서 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덴디렉톰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덴디렉톰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 색소의 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면은 색소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다운타임 가격이거든요. 가격은 조금 나가요. 왜냐하면 이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 기당 조금씩 달라질 거긴 해요. 그래도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레이저 톤이 10번보다 쌉니다. 분명 싼데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운타임은 2주에서 3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피부를 날려내는 거잖아요. 그럼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드러내면 안 돼요. 피부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면 수분 빠져나가고 외부 물질 침투하고 햇빛도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럼 피부가 깨져요. 이미 DNA 깨져 있잖아요. 이미 각질세포 DNA 깨져 있는 상태에서 더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더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듀오덤 같은 그거를 2-3주 동안 붙여놔야 돼요. 피부에 밀폐막을 형성해주는 피부 역할을 대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떼면은 까만 색소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뜯어 나오는 그 영상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타임은 2-3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가 과하게 제거된 분들 있잖아요. 피부 붉음증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2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DNA가 손상됐잖아요. 그 손상된 게 남들보다 많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피부를 재생해주는 치료 있잖아요. 그거를 병행해서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붉은기 자체도 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붉은기를 빼기 위함이 아니고요. 피부 자체를 재생을 시켜서 나중에 흑자가 덜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당연히 더 좋지만 그거 없이도 제거는 가능하다. 대신 다운타임은 조금 더 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자가 뭔지, 그리고 흑자를 제거할 때 왜 나는 한 번에 제거가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흑자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흑자를 제거하실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인이 지나가는데 아버님이나 친구가 흑자가 있다, 그럼 이 영상을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